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저번에 2차 몇 페이지까지 했냐면 2페이지 말소등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 멸실 등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말인데, 자, 쉬지도 못하시고 시험 때문에, 그래도 많이 남았으니까, 여러분 하여튼, 준비 잘 하시고, 꼭 나중에 이거 여러분 식국태 요거 정리한 거 문제 잘 확인하시고, 제가 하여튼 중요하다고 자 별표라고 한 거 등기법은 좀 보시고, 지적은 자 하여튼 꼭 지적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니까 지적은 전반적으로 쫙 훑어봐야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멸실 등기 문제 나오는데, 멸실 등기는 그렇게 시험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거기 멸실 등기는 세모 표시해 두시고, 자, 부동산 멸실에 관한 설명으로 타다하지 않는 거랬는데, 일단 토지나 건물의 전부가 멸실된 거, 전부 돈 벌. 부동산 전부입니다. 부동산 전부가 멸실하는 게 멸실 등기. 일부가 멸실하면 변경 등기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1개월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자,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이번 소유권의 명의자가 몇 개월의 의무? 1개월. 항상 표제부는 몇 개월의 의무가 있다고? 1개월의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하여튼 자, 토지는 소관청이 촉탁하니까 뭐가 없고, 과태료가 없고, 건물만 얼마에? 50만 원의 과태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3번이 답인데, 왜냐면 자, 우리가 이해관계내 있죠? 자, 이해관계내 승낙서 이렇게 뭐가 나오면 이해관계내 뭐예요? 관계내 승낙서 또는 뭐예요? 또는 이 판결서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판결서. 그러면 이 이해관계내 승낙서 판결서 나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왔던 게 4가지입니다. 그 4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뭐가 있고, 권리 변경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말소 뭐가 있고, 말소 회복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멸실 등기가 있어요. 멸실 등기. 자, 그러면 이 권리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내 승낙서와 판결서가 뭐예요? 없으면 뭐로 하고, 없으면 주등기로 하고. 말소 등기는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잘 틀린 게 뭐냐면, 확정 판결에 의해서 말소 등기 시에 이해관계내 승낙서 확정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등기 하려면, 말소 등기 하려면 이승판 있죠? 이상. 이해관계내 승낙서와 판결서가 뭐예요? 없으면 등기 안 받는다니까. 없으면 각하사유다. 없다면 뭐라고? 각하한다. 각하한다. 말소 회복 똑같이 해요. 만약에 1순위 저당권이 억울하게 말소해서 회복할 때 2순위권자가 있다면, 다시 1순위가 회복하면 얘가 2순위 밀리니까 이 사람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필요하다. 일단 뭐가 들어가면, 말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예요? 승낙서 판결서가 없으면 각한다 보시고, 이 멸실인 게 이거. 건물 멸실할 때 방금 여기 문제처럼 반드시 승낙서 없어도 돼요. 만약에 건물이 만약에 멸실했으면 건물 소유권자가 신청하라니까. 그럼 등기관이 이 건물에 만약에 병이라는, 자, 여기 이해관계인 전세권자가 있다면 이 사람한테 통지하겠다니까. 우리 멸실 등기 받았다. 우리 멸실 할 테니까 너 이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이직해라. 그런 이제 통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반드시 승낙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신청서에 멸실 사유가 기재된 건축물 대장을 첨부해서 건물에 멸실 등기할 경우에 진정성이 뭐가 되므로, 확보되므로 그거 굳이 이 얘기한테 하지 않아도 된다. 통지 안 해도 된다. 라면 참고로 보시고. 그 5번에 건물의 부존재 용어만 한번 이해해 주시면, 건물의 부존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데 지금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의무도 없이 즉시 한다고? 즉시 멸실 등기한다. 단독으로 지시 없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 26번에 말소 회복 등기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등기, 부기등기 중요하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만약에 전부가 억울하게 말소됐으면, 자, 이렇게 등기부상의 1번에서 자, 1순위 저당권 있죠? 1순위 저당권 자, 2순위 저당권 등기 있다. 그 만약에 어디 이렇게 3번 1번 저당권이 말소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게 전부가 말소했으면 항상 무슨 등기로? 전부니까 지으시니까 주등기로. 4번 4번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회복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등기와 똑같이 왜 2순위권자가 있으니까, 자, 1번 저당권 등기라고 똑같은 등기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전부는 주등기로, 일부는 부기등기인지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잘 안 날 것 같지만, 자, 항상 같은 등기부상에 양립이 가능해야지만이 이해관계. 그래서 1번에 그럴 수 있죠? 자, 회복 등기와 할 수 없다면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 회복 등기 절차에서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관계이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하면 뭐예요? 이순위권자 있죠? 이 사람이 양립이 어디 을구에 양립이 가능하니까 이게 이해관계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자, 양립하면서 불이익을 본 사람. 근데 갑구의 소유권은 뭐예요? 소유권은 두 개가 있으면 안 되죠. 양립이 안 되면 말소 대상이지. 이해관계 아니다. 맞는 얘기고. 그다음 자, 2번 소유권 등기가 말소된 후 새로운 소유권 등기에 마친 경우죠. 그 말소된 소유권의 회복 등기 의무자는 현재 소유권의 등기명이다. 현재 소유권의 등기명이 아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 말한 대로 어디에 갑구에 자, 이렇게 뭐예요? 갑구의 1번에서 자, 소유권자 갑한테 을이 진짜 돈 주고 샀어요. 을이 돈 주고 샀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은행 지료를 통해서 중도금, 잔금 다 줬습니다. 근데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이 등기가 말소시켜야 됐어요. 3번, 2번 뭐라고? 소유권이라는 등기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소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말소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자, 이렇게 뭐예요? 이전 등기가 뭐가 됐으면 말소가 됐는데, 자, 당연히 을은 갑한테 돈 주고 샀으니까, 갑이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식적으로 등기부는 갑이지만. 근데, 병이 뭐라고 이거? 갑한테 부동산을 뭐 했어요? 취득했어요. 그 얘는 팔지 말아야 되는데 팔았죠? 그럼 나중에 병하고 갑이 뭐예요? 민사상 형사의 책임은 그건 나중에 볼 문제고,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다시 회복할 때 누구한테 돈 주고 샀으니까, 갑한테 돈 주고 샀으니까 얘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얘한테 해달라고 그러지.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전 등기 하려면 이 등기는 뭐예요? 양립이 안 되니까 말소 대상이다. 절대 현재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아니라 누가 말소 당시의 소유권자가 의무자다 보전이죠. 그 다음에 3번 회복등기의 이해관계 있는 3자 여부를 기준한 시점은 지금 회복등기니까 3자가 뭐 할 때가 아니고 권리 취득할 때가 아니고 뭐예요? 자, 뭐라고? 회복등기니까 회복할 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권리 취득할 때가 아니 때이다 하면 틀리고. 그 다음에 절대 우리나라는 뭐예요? 말소등기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맞는 얘기고. 근데 등기 전부가 말소돼서 회복할 때 독립등기를 회복한 다음에 뭐예요? 그 등기와 동일한 1번이 억울하게 말소해서 회복하려면 1번을 회복하라는 거죠. 자, 넘기세요. 자, 가등기는 뭐예요? 별표 꼭 해두시고, 중요하다 그랬어요. 큰 별 해두시면, 큰 별 해두시고. 자, 가등기는 큰 별하고 보자. 그러면 1번에 소유권의 가등기에 관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1번에 가등기 이후에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와 달리 의무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경려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 아저씨 갑이 자, 조카들한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조카들한테 가등기를 해줬다.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에서 지금 뭐예요? 소유권자 갑. 자, 2번 소유권 뭐예요? 이전 뭐라고? 청구권의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뭐예요? 을에타 했죠? 그러면 갑이 사망하건 뭐예요? 을이 사망하건 상속등기 없이 갑이 사망했으면 갑의 자식 병하고 자, 병하고 뭐예요? 을하고 공동으로 하면 되고 을이 만약에 사망하면 을의 자식 정이 갑하고 뭐예요? 공동으로 하면 되지 굳이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격려한다, 상속등기 한다 틀렸고 그다음 2번,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근데 2번, 가등기 후 3자에게 소유권이 뭐가 된 경우에, 이전된 경우에, 의무자는 뭐예요? 가등기 의무자인 가등기 당시 소유권자, 병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 이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등기 됐다 하더라도, 갑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죠? 이게 뭐 했다는 게 이거? 처분했다는 죠. 그럼 나중에 뭐 할 때, 소유권이었는기라는 본등기 할 때, 자, 이 사람은 뭐예요? 중간 처분 등기로서 직권말소 대상이 되고, 누가?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계속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의무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3번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서 이 단독 신청이라 그랬죠? 외웁니다. 가처분 명령. 가처분 명령에서 이루어진 가등기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전체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가등기 말소 얘가 뭐예요? 자, 을이 뭐예요? 시험에 떨어지면 자, 을이 시험에 떨어지면 뭐예요? 누가 그 을하고 갑하고 공동 말소하는 게 원칙이고 자, 가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뭐예요? 인감료 춘배해서 말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나 가등기권, 이 가등기 의무자가 뭐예요? 자, 이 명인의 승낙서 첨부해서 단독으로. 이런 통상 절차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에 따라 정하는 가처분 이외의 방법으로 가등기 말소를 뭐예요? 자, 구할 수는 없다. 절대 직권말소나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가처분 이외의 방법을 구할 수 없고 가처분으로 말소한다?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 가처분이나 직권이나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자,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동의 원칙이고 단독이 가능하다. 보자 이제. 그다음에 자, 4번 뭐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필 정보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가처분 명령은 자, 법원에 뭐예요? 가등기 가처분. 이 가등기 가처분 뭐라고? 가처분 명령이라고 하는 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는 거 있죠? 이 가처분 명령은 단독 신청이다.
자, 촉탁에 의한 그런 가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신청서에 첨부할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이며, 가등기 등기필 정보는 첨부할 필요 없어요. 왜? 본등기 할 때, 이 을이 뭐예요? 시험에 합격해서 뭐 하는데 이거 본등기 하죠? 이전등기라는 본등기 할 때. 일단, 이 가등기권자는 뭐예요? 권리자니까 등기필 정보는 필요 없고, 누가 아저씨가 의무자니까 이 의무자는 뭐예요? 보존등기 한 다음에 받은 등기필 정보를 내라.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이 옳지 않고, 그 다음에 2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있죠? 자, 절대 가청체 수업 시간에 그랬어요. 가청체. 이렇게 가청체 얘기했습니다. 가청체. 그래서 이 가등기는 초원권 때문에 하는 것이고, 초원권은 뭐예요? 치읓이니까 뭐라고? 채권적 초원권이지, 뭐는 대상이 아니라고. 물권적 초원권은 대상이 아니다.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상 이해관계인 달리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아까 얘기했죠? 자, 누가 아저씨가 아니면 이해관계인이 모형이네 뭐예요? 승낙서 첨부해서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3번에 자, 소유권이나 청구권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3자에게 소유권이 됐죠? 자, 가등기 당시 소유권자 또는 제3주자가 의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뭐예요? 제3자는 자, 이 제3자는 뭐예요? 본등기 의무자는 항상 갑이에요. 이 제3자는 등기관이 뭐 한다 그랬어요? 직권 말소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 본등기 할 경우 가등기 후에 모든 등기는 뭐예요? 본등기와 동시에 직권 말소한다. 틀렸다. 그죠? 통지 자, 직권 말소하고 통지한다 그랬죠? 틀렸다니까. 왜? 자, 이 지금 가등기를 상대로 해서 자, 이 가등기 상대에서 뭐예요? 정의란 사람이 소송하면서 이 가등기권자에 대해서 채권 채무 관계가 있으니까 그 2-1번 뭐라고 가압류 등기 돈 빌려준 거니까 가압류다. 그러면 이렇게 해당 뭐예요?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뭐로 하는 권리를 뭐예요? 목적으로 하는 뭐예요? 뭐하고 뭐는 가압류 가처분은 이렇게 가압류 뭐라고 가처분 등기는 뭐하지 말라는 얘기야. 말소 대상이 아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 뭐하지 말라고 말소할 수 없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틀린 것이고 모든 때문에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나오죠? 왜 그랬어요? 가처분 명령 들어가면 가처분의 명령 들어가면 뭐 한다고 이거 촉탁이 아니라 뭐예요? 단독 신청이니까 당연히 각한다. 이게 옳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등기된 부동산에 이중의 가등기 가능해요. 이중의 가등기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의 처분 제한 등기와 이전 등기는 언제나 뭘 한다고 이거 부기 등기다. 그죠? 왜? 소유권이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도 자, 그 가등기 권리에 이렇게 가압류가 처분하는 것이죠. 이거 언제나 부기 등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에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 가처분은 가능하며 자, 가등기와 본등기 가처분 이거 왜 그랬어요? 자, 가등기 권리를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은 가능한데 절대 가등기한 본등기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은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가등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할 경우에 가등기 후에 격려된 아까 했죠 이거 당해 이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은 절대 뭐 하면 안 된다고 이거 말소 대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직권 말소 된다 그러면 튄다. 5번은 X고. 그 다음에 6번은 가등기한 본등기 시 물권면 효력은 뭐예요? 가등기 할 때는 뭐하며 소급해서 발생하며 가등기사 소급해서 발생하지 않죠. 뭐만 순위만 소급합니다. 절대 물권면적이 소급한다 그러면 틀린다 그랬어요. 순위만 소급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뭐한 경우 양도한 경우에 그 가등기상 권리 이전 등기는 뭐예요? 부기등기 형식으로 뭐한다? 격려한다. 자, 절대 그래서 이 뒤에 문장은 맞지만 뭐 때문에 앞에 문장이 틀렸다. 소급해서 발생한다. 그럼 뭐예요?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가등기가 본등기 요건을 뭐예요? 구별한다 할지라도 본등기가 해야지 아니하면 자, 가등기 권리 설정자는 처분행위를 저지할 수 없으며 이에 제3칙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절대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권자는 마음대로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전 등기 병한테 가능하다. 그래서 이 가등기 효력에는 자, 현재 소유권자의 처분을 뭐예요? 방지하는 처분금지 효력이라는 게 없어요. 가등기는. 그 다음에 나중에 본등기 할 때 이 갑한테 갑이 의무자지 제3자한테 나한테 이전 등기 해달라고 권리 주장도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한마디로 대항력이 없다. 그런 얘기 그죠? 자, 그래서 자, 뭐 또 자, 6번은 X고 7번은 뭐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등기 중요합니다. 가등기 꼭 올해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꼭 좀 잘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28번 뭐예요? 이신청인데, 이신청은 지금 문제가 그 얘기예요. 지금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9년 됐어요. 9년 됐으니까. 자, 뭐예요? 과연 뭐예요? 과연 이 시험 문제가 올해 나올 건가 생각할 때 세모만 합니다. 세모만. 작년에 나왔고 올해 좀 안 나올 것 같은데. 문제 유형은 그런 거예요. 1번처럼 만약에 뭐예요? 자, 뒤에 뭐가 나오면 뒤에 만약에 각하라라는 단어가 나온다죠. 이 각하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뭐가 가능해요? 이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자,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거기 뭘 보게 되면 그 1번 문제 보게 되면 이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있죠? 그 이신청이 되지 않는 것에서 거기 뭐예요? 뒤에 뭐가 더 있으면 2번에 각하,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4번에 뭐라고 이거? 각하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각하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다 이인청합니다. 왜? 자, 등기하러 가는 사람은 그게 관할권 뭐예요? 관할 등기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관할 등기소 생각하지. 그러니까 항상 무슨 단어가 등장하면 각하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다 뭐가 된다고? 이인청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각하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이인청하는 것이고 만약에 등기가 뭐가 됐다면 실행이 됐다 하게 되면 이때는 뭐예요? 따져보자는 게 실행이 됐다면. 그럼 실행했으면 뭐 1호 관할권 위반과 2호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는 거 있죠? 이건 무조건 다 절대무효니까 등기부가 만들었으면 뭐예요? 왜 말소하지 않냐고 이 등기를 왜 말소하지 않냐고 뭐예요? 이인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등기가 실행한 거에 대해서 등기가 실행된 거에서 만약에 뭐예요? 뭐 동의 없이 이렇게 동의 없이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자 뭘 첨부하지 아니하고 첨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뭐예요? 첨부하지 아니 이렇게 이런 단어가 만약에 나왔다면 이것은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부합된다면 자 부합된다면 그 등기 뭐로 보니까 유효한 등기로 보니까 뭐로 봐요 이거 유효한 등기로 보죠? 유효한 등기로 보니까 당연히 뭐 하라는 얘기예요? 유효한 등기로 보니까 자 이것은 뭐예요? 민사소송 문제지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이인청하지 말라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자 1번에 2번에 각하 4번에 뭐라고 각하는 다 이신청. 그 다음에 등기 뭐예요? 등기가 실행됐죠? 등기가 실행된 것은 1번하고 뭐예요? 3번하고 뭐예요 이거? 5번에 실행한 것 중에 절대무효. 농지전세권 절대무효. 그 다음에 구조상 공용물 절대무효죠? 이거 왜 말사하지 않냐고. 근데 5번에 뭐라고? 저당권 설정제에서 자 동의 없이 나오죠? 그럼 나중에 이건 실체관계 부합되면 유효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이신청 문제가 아니라죠. 그래서 1번은 5번이고 2번은 뭐예요? 이인청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절차인데 자 만약에 등기를 뭐예요? 각하당했으면 자 이렇게 등기를 뭐가 됐으면 각하당했죠? 그럼 이렇게 등기를 각하당했으면 자 각하당한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등기가 실행이 안 됐으니까 이해관계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각하당하면 뭐예요? 자 제3자는 뭐예요? 없으니까 자 이인청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잘못된 거 있을 때 이인청할 수 없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그 기억은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하고 뭐예요? 5번은 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인청은 자 서류를 해야 돼요. 구술을 할 수 없고. 신청서 나오죠? 그래서 항상 자 이의신청서는 이 뭐라고? 이의신청서는 자 이렇게 이의신청서는 뭐예요? 신청서는 자 당연히 어디에? 관할 뭐예요? 관할 등기소에 내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있죠? 그 이의신청은 4글자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신청서는 5글자, 관할 등기소. 그 이인청은 4글자죠? 그래서 지방법원입니다. 지방법원으로 간다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예요. 신청서를 지방법원에 낸다는 틀려요. 그러면 이 관할 등기에서 이제 등기 받았죠? 이 신청 받았죠? 그럼 이유가 있으면 자 뭐 하면 돼요? 각하한 걸 받아주면 되고 이유가 없으면 뭐예요? 이유가 없다 하게 되면 언제 이 이유가 없다. 그럼 3일 이내 어디로 이제 지방법원을 뭐 해주면 돼요? 송부해주면 돼요. 송부. 자, 그래서 이제 이 지방법원이 뭐예요? 결정을 하죠? 이유 있다 결정. 이 전에 뭘 명한다는 거예요? 가등기를 명한다. 왜 가등기를 명해야 되냐면, 자, 기간에 제한이 없고, 뭐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요. 등기 사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요. 그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니까,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저당권 계약 맺고 등기를 각하당했으면, 갑이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니까, 갑이 병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을하고 병하고 뭐예요? 자, 순위 문제 때문에 이렇게 1번에서 자, 이 을을 위해서 저당권 설정 뭐라고? 청구권의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뭐예요? 가등기를 이렇게 해주고 가등기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 등기를 받습니다. 저당권 등기라고.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니까. 그 나중에 결정할 때 법원이 뭐 이유 있다 하게 니네가 이유 없다고 했는데
이유 있다면 이게 등기 받아주면 저당권 등기 받아주죠. 본등기. 그러면 이때는 1순위, 2순위 서로 양립이 가능하니까. 이건 또 말싸하면 안 돼요. 왜? 서로 양립이 가능하니까. 아까 가등기는 소유권 있죠? 소유권. 이 소유권에 관한 것은 두 개의 소유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직권 말싸하지만 이런 저당권은 양립이 되니까 굳이 말싸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자, 니은은 뭐예요? 자, 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 3글자, 6글자 홀수 착수자 안 되죠? 자, 그것 때문에 틀렸고 가등기 전에 결정 전에 가등기면 한다. 그거 맞아요. 그 다음에 기간에 제한이 없다 했죠? 디귿. 자, 그 다음에 등기사무는 신속원료함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귿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니은은 들어가고 디귿 들어가는 거 3번 빼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자, 니을번의 작년 시험 문제 답이었습니다. 절대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등기관의 결정과 처분 시대에 주장되는 것 같고 이의신청 사유를 삼지 절대 뭐라고? 절대 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모아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음번 채권자 대인청 있죠? 채권자 대인청에서 등기한 것은 자, 이 이의신청에서 채권자가 뭐가 돼요? 제3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의신청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틀리고 그래서 미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B번에 등기인청의 부동산 등기법 29조 각호 있죠? 자, 그래서 1호하고 2호, 아까 여기 그랬죠? 지웠나요? 여기 안 지웠네요. 그 1호와 2호에 대해서, 요 1호와 2호에 대해서만 인청할 수 있지. 그 이외에는 다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유효하다 그랬으니까.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1호하고 2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호사에 해당할 때 한해서 인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만, 요 두 가지에 대해서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청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답을 몇 번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이거. 4번, 니은과 미은과 뭐예요? 비읍으로 보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이 이제 4번인데. 자, 이 신청 문제는, 자, 하여튼, 세모만 해두시고, 작년에 나와갖고 이제 한번 참고를 봅니다. 그래서 일단 등기법은 하여튼 뭐예요? 별표 크게 별표하라는 것만 제대로 이제 받으시면 돼요. 제대로 보자는 거죠. 자, 일단 등기법 마치고, 일단, 자, 지적에 관한 사항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지적에 대해서 자 내용을 보는데 하여튼 승부는 지적법입니다. 승부는 그 지적법에서 점수를 내야지 등기법은 뭐예요? 아무리 그 짧은 기간 내에 공부한다 해서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지적에서 승부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적 소설에서는 사실 용어만 정도 시험에 나오지 뭐는 소설 부분 이거 1번과 2번 문제는 별 적이 아니니까 그냥 답만 적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본 이념으로 지적국정주의, 지적무슨주의, 형식주의, 다른 말로 등록주의라고 얘기하죠. 자, 지적공개주의, 적극적 등록주의. 자, 다른 말로 뭐예요? 직권등록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심사주의 채택하고 있고. 2번, 지적과 등기 비교에 있어서 등록 방법으로 뭐예요? 지적은 직권등록주의와 단독신청주의지만 등기는 뭐라 했어요? 당사자 신청주의와 공동신청을 취하며 심사 방법으로 지적은 뭐예요? 그 사실 그대로 심사해서 세금 제대로 받으려면 실적 심사해야 되죠? 혹시, 자, 전답에다가 집 짓고 전답이라고 신고하지 않나? 자, 그 다음에 등기는 뭐예요? 서류만 심사합니다. 자, 거기 3번은 용어는 이제, 자, 용어는 우리가 혹시라도 총설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올 게 용어니까. 그 용어 3번 용어하고 4번 있죠? 공이 작은별 한번 해둡니다. 작은별. 그래서 거기 용어에 이제 옳은 거 그랬을 때 1번은 뭐예요? 등록전환 맞죠? 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 토지대장과 지역도로 옮겨가는 거. 이게 맞다는 거죠. 근데 2번 축적 변경은 뭐가 들어가면 안 되고 임야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적 현안 측량이라는 것은 어디에? 거기 3번에 도시개발 사업 나오면 이건 지적 확정 측량이에요. 그 지적 현안 측량은 자, 어디 그 건축물 있죠? 건축물이 지적도 임야도에 자, 등록되는 경기에 대비해서 그 지상 뭐예요? 건물의 뭐예요? 현재 사항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어디에? 지상 경기에 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면의 경기에 대비하는 거니까. 하여튼 3번은 뭐예요? 지적 확정 측량이고. 경계는 4번의 경계는 맨 뒤에 뭐예요? 점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경계점이에요. 경계는 뭐예요? 그 경계점간을 뭐예요? 직선에 연결한 건 선이니까. 그래서 여기 자, 무엇을 지적 현황 자,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도의 형태하고 자합 형태를 등록한 점이고. 그다음 지번부의 지역이라는 것은 음면 나오면 안 됩니다.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이에요. 이에 준하는 지역은 섬지역이고. 그 다음에 4번도 뭐예요? 옳은 것 같은데 지목은 왜? 주된 용도에 따라. 주된 형상이 아니라 주된 용도에 따라 이기고. 그 연속지역수는 뭐예요? 측량하지 아니하고 있죠? 맨 뒤에 뭐예요?
측량이 활용할 수 있느냐 아니라 뭐예요? 없는 도면을 말한다. 자, 측량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측량이 활용할 수 없겠죠? 없는 도면을 말한다. 그 다음에 자, 지적소관청은 공부를 관리하는 뭐예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꼭 뭐가 들어야 돼 이거. 특별자치시장이 들어야 됩니다.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고 토지표시는 그 4번에 소유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뭐예요? 5번. 자, 그래서 거기 4번은 소유자 들어가면 안 되고 5번 신규 등록 나오죠? 새 신자에 새로 선정된 토지 받아 매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등록이 안 된 토지. 자, 그걸 등록하는 거. 5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30번 필지의 조사 등록 그 작은별 합니다. 별표 작게 해두시고 자, 모든 토지에란 단어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문제가 나오면 자, 뭘 보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우리가 뭐예요? 그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제 공부하면서 항상 뭐예요? 주체가 누가 있고 국장이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뭐예요? 또는 대도시시장. 자, 시장.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다 소관청입니다. 자, 이거 하나 그랬죠? 아까 반지 축적. 반출. 지번 변경. 자, 지번 변경.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자, 이건 승인받는 거고. 자, 검사 받는 거죠? 검사 받는 거. 검사 받는 것은 사막도. 사막도 이상. 뭘 받는 거? 검사 받는 거. 그래서 삼각식량과 지적삼각식량과 확적식량은 자, 뭐라고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면적규모 이상일 때는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시도지사. 그 다음에 국장하게 되면 모든 토지, 이렇게. 모든 토지에, 자,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를 조사 측량해서 결정한다. 그 다음에 지적 뭐라고?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자, 지적공부의 구축. 자, 정보관리 체계를 뭐예요? 멸실방지 처분해서 복제관리 시스템, 정보관리 체계 뭐예요? 구축. 자, 우리가 부동산 종합공부에 구축하는 건 소관청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전담 관리기구 있죠? 전담 관리 뭐예요? 관리 기구, 기구에 대한 설치 운영. 그 다음에 지적 전산자료 있죠? 이 지적 전산자료에 대해서, 자, 전국 단위. 적부 뭐라고? 지적식량, 적부 재심사입니다. 그래서 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아닌 건 다 소관청이라고 밀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에 나오게 되면 국장이고. 그 다음에 2번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누가 소유자 신청받죠? 소유자 신청받는 건 소관청이고. 3번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뭐가 없어서 신청이 없어서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조사해서 자, 그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를 설정할 때 누구의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뭐예요? 수립한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뭐라고? 토지 이동. 이렇게 토지 뭐라고? 이동. 토지 이동 뭐예요? 현황 조사 뭘 기획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기획을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수립한다. 토지 이동 현황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마찬가지죠. 그것도. 그래서 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군구별로 뭐하되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뭐예요? 읍면동별로 수립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지적재조사 국토교통부 장관. 자, 넘겨보시면 필지와 양입지는 세무만 합니다. 세무. 올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이 세무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된 용도의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와 종된 용도 토지 면적의 주대 면적이 10%. 그래서 3, 4만 10대 이렇게 3, 4만 10대. 자, 330 초과. 그래서 일단 그 2번 뭐 사례시구 나올 때 4번과 5번처럼 이 기숙사라든가 그 관리인 숙소 부지는 되니까 면적과 상관없고. 그 다음에 3번은 과손이 331이니까 330을 초과했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자, 3천에 300이니까 10% 초과했으니까 답은 뭐 1번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32번 지번의 분류 표기. 그래서 뭐예요? 그 32번은 작은별을 합니다. 작은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해야 돼. 임야대장, 임야도 숫자 앞에. 작년에 D로 나왔죠? 앞에 뭐 붙인다고? 산자 붙인다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지번은 뭐예요? 본본으로, 본본 들어가죠? 본본으로 이루어지는 단식 지번과 이 본본과 부본으로 이루어지는 뭐예요? 복식 지번이 있다. 그 다음에, 자, 부여하는 지번, 부번 말로는 뭐예요? 지번 구성이 안 된다 했죠? 물론 1번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앞에 산자 붙인다 해서 D가 아니라, 그 다음에 산자를 또 임자로 바꿔요. 그 다음에 임야에 붙이는 게 아니에요. 왜? 임야라고 하는 지목이 토지대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그 토지의 그 지번 숫자표, 지번 숫자표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지번 부여 방법 중 진행 방법에 따라 분리해 있어서 농촌은 사행식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도시개발지역은 단지식이고, 거기 도로발달지역은 뭐예요? 기후식, 교우식이라고 그래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4번은 뭐예요? 뭐라 표시하고, 이렇게 짝대기로 표기하고, 읽기는 뭐로 읽는다는 얘기고, 의로 읽는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5번은 지번부여의 기본 원칙은 북수에서 남동입니다. 항상, 자, 이렇게 지번부여 지역이 있을 때, 자, 지번부여 지역이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이 북쪽과 뭐예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이 있으면 이 북서쪽 2호기부터 번호를 부여해서 어느 방향으로? 남동 방향으로 끝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33번 41페이지에 지번부여 방법 있죠? 그건 별표 크게 합니다. 별표 크게 해두시고, 자, 우리가 등록전환과 신규 등록은 뭐예요? 등신 인번부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등신, 자, 등신 뭐예요? 등록전환과 뭐예요? 신규 등록은 등신 뭐라고? 원칙이 뭐예요? 인번부, 인접지 본본에 부번 붙여요. 이 지번부여지역 인접지 본본에 부번 붙입니다. 예외가 인떨려요.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든가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필지가 여러 개라면 최종 본본에 다음 본본입니다. 최본본. 그래서 자, 어디에 그 옳은 걸 쓸 때 1번 등록전환은 인접지 본본에 부번 붙이는 게 원칙이나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부적당할 때는 임야대장상 지번을 부여하는 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왜? 등록전환 했으니까 토지대장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뭐가 들어가면 기억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고, 니은 신규등록 대상 토지가 인떨 여예요. 여러 필지 여예요. 최본 다음 본본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디귿은 분할의 경우 주거 사무실 건축물 있죠? 분전지는 뭐예요? 나부부 건전지인데, 자, 이 분할은 뭐예요? 건전지인데, 건물은 분할전 지번인데 소유자 신청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디귿은 자, 분할에 신청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합병에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선지는 신건지니까 신청을 꼭 해야 돼. 자, 그래서 일단 디귿은 그것 때문에 틀렸고. 자, 그래서 모두 빼자는 얘기. 니은 빼고 디귿 다 빼니까 뭐가 2번이 답이에요. 왜? 자, 자, 니은 지적학적 측량 실시한 지역 안의 종전 지번과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본에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 확정 측량 실시한 지번의 경계를 둔 거, 그거 다 뺍니다. 빼고 순수하게 뭐라고? 자, 이렇게 뭐예요? 어떤 지역에 자, 이 개발 사업을 만약에 한다 하게 되면 이 개발 사업 시행 지역가 안 하고 밖에 있는 뭐예요? 그 본본이 같은 거 빼고 경계에 걸쳐 있는 거 다 빼고 순수하게 본본만을 하는 게 원칙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본만을 하는 게 뭐라고? 원칙이다 그랬죠? 자, 예배가 뭐예요? 본본단을 이끌고 자, 본본이는 뭐예요? 본본단을 이끌니까 최종 본본의 다음 본본이고 단지식 이게 예외단이에요. 단지식은 다른 말로 블록식이고. 그래서 자, 거기 본본으로 부여한다. 이게 니을을 맞는 거고. 답이 2번이다. 왜? 미음은 축적 변경은 도출제 행정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준영하니까 절대 인접지 본본에 부번 붙이는 게 아니고. 근데 비읍은 소관청은 뭐예요? 소관청에 지번 부여의 지역에 전부 일부에 지번 변경 나오죠? 전부의 지번 변경. 전부든 일부든 뭐예요? 다 누구의? 자, 시도지사나 대도지사의 승인이에요. 그 국토해양부 장관,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겠죠? 교통부 장관 그런 승인이 자 해양부든 장관이 국토교통부든 그 장관의 승인이 필요가 없다. 절대 뭐예요? 해양부든 뭐예요? 국토교통부든 그 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시도지사나 대도지 승인이다. 그래서 2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자 어디에 그 40 뭐예요? 42페이지 지목은 뭐예요? 별표 크게 합니다. 별표 좀 크게 해두시고 자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1번에 뭐예요? 뭐라고? 지목의 설정 원칙은 1표 1번. 그 다음에 주된 용도 추정이에요. 그 다음에 영습성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용 목적 추정입니다. 그러면 그 이번에 지목이 1필지가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용도별로 지목을 뭐예요?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주된 용도 추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된 용도 추정이다. 그래서 만약에 뭐하고 하나의 땅에 뭐예요? 도로가 있고 이 도로에 뭐예요? 도로에 이 철도 궤도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나의 땅의 용도가 몇 개라면 2개라면 뭐에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주된 용도 추정에 의하겠다. 주된 용도 추정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 지목원 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나 도면에는 뭐예요? 부르기 잔다. 첫 번째 음절이 원칙이나 두 번째 음절을 등록하는 건 뭐예요? 2장 1,000원짜리 했죠? 그 외우자는 게 2장 1,000원짜. 자, 2장 공장용지는 장, 하천은 뭐라고? 천, 유원지는 원, 주차장 뭐라고? 차단.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지목에 관한 사항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에서 노상주차장은 뭐예요? 도로입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다. 자, 이렇게 무슨 주차장? 노상주차장. 이렇게 노상 뭐라고? 노상주차장은 뭐예요? 주차장은 뭐라고? 도로다. 그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은 자, 어디에 주된 용도에 추정합니다. 종교용지에 부설됐으면 종교용지고. 그죠? 학교용지에 부설됐으면 학교용지인데 만약에 뭐예요? 자, 이게 이 부설주차장 앞에 이 부설주차장 이런 단어 앞에 뭐가 나오면 자, 시설물 부지 인근이라고. 무슨 단어가 있으면 시설물, 이렇게 시설물 부지 뭐예요? 부지 인근에 뭐예요? 인근에 부설된 주차장 나오죠? 자, 그럼 이렇게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 주차장 나오게 되면 이건 진짜 뭐라고? 진짜 주차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진짜 주차장이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거기 주차장은 아니지만 그거 맞는 얘기죠. 근데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리장 및 야외전 시장은 뭐예요? 이것은 잡종지입니다. 근데 니은은 뭐예요? 위험물 이동 탱크 이 땡콩이 이게 잡종지예요. 잡종지. 그래서 틀린 것은 뭐예요? 뭐또 기억도 틀리고 니은도 2개 다 틀립니다. 2개. 그래서 기억, 니은 2개가 다 나와야 되죠. 2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공사가 준공된 경우 나오는데 출시돼.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됐다. 공사가 준공됐다는 단어가 보이면 무슨 단어가 보이면 공사가 뭐하는 경우 공사가 준공이 됐다 단어가 보면 무조건 뭐예요? 공사가 준공됐으면 뭐라고? 지목이 변경되는 겁니다. 지목 변경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공사가 준공되면 지목이 바뀌는 거니까 자, 거기 그 디귿번에 그 키위와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건 당연히 뭐라고 이거? 과수원이다. 그 다음에 니을 종교단체 법인 설립 허가와 관계없이 집회장이나 수요장으로 건축해서 사용 승인된 지목은 당연히 뭐라고 이거? 종교용지고.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물론 내 디귿도 맞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미음 제조하고 있는 공장시설 부지. 이게 작년 시험에 답이죠? 자, 공장 안에 있는 의료시설 부지는 당연히 뭐라고 이거? 공장용지고. 그 다음에 비읍은 뭐예요? 공장 안에 있다 그랬죠? 공장 안에 있으면 급유 송해설은 뭐예요? 주소가 아닙니다. 공장 안에 있으니까 공장용지입니다. 2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번에 자연공원법상에 뭐예요? 국립공원 뭐라고? 자, 임야예요. 도립공원, 군립공원, 국립공원, 임야. 국토법에 의한 건 당연히 공원이고. 자, 2번, 6번. 이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 그건 뭐예요? 필지 면적과 자, 지목과 관계없어요. 지목과 관계없이 어디에 필지가 뭐예요? 2필지 이상이라면 자, 2필지 이상에 들어가는 통로 있죠? 진입하는 통로. 이건 당연히 도로 맞습니다. 근데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일정한 단지 내 동그라미 내.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면 통로는 뭐예요? 대. 공장 안에 있는 통로는 뭐예요? 공장 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목장 용지와 과수원 내 주거 건축물 부지와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건축 부지 있죠? 그건 뭐예요? 대입니다. 그 다음에 자, 수자원 8번 수자원 뭐 다른 편이 아니라고 이 두 번째 줄에 목초 동그라미 목초. 목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목장용지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눈썰매장, 체육시설로서 농지조정 협의 및 토지용지를 변경 허가를 받아 준공된 거. 공사 준공됐죠? 이건 뭐 앞에 봐서 체육이니까 체육용지 맞습니다. 체육용지다. 그 다음에 용수배수, 인공적 올해 뭐예요? 간평 문제 다 불어났지만 인간강한 국어, 소규모 국어, 유지가 아니라 뭐라고? 국어입니다. X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뭐에 대해서 45페이지 경계 좌표 면적인데 1번은 세모입니다. 판례인데 자, 경계가 기술적인 차고 공부상의 경계를 등록하는데 기술적인 차고 측량의 차고가 있어요. 기술적 차고 나오게 되면 자, 항상 우리 원칙은 도상상의 경계인데 뭐라고? 실제 경계로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1번은 뭐예요? 옳은 얘기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작은별합니다.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물의 권리에 결정해서는 아니 된 것이 뭐라고? 원칙이나. 공공사업 등에서 학교 철도 나오죠? 그래서 지상 건물에 걸리게 하는 거. 자, 우리가 원칙은 뭐예요? 건물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일단 원칙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뭐가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토지를 분할할 때 건물이 있다면 이렇게 분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건물에 걸리게 분할하는 게 예외가 있다니. 그게 바로 뭐라고? 판사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판사가 도도하다. 그래서 판결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공공사업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 군관리, 자, 계획에 따라서 분할하는 경우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판사가 도도하다. 건물에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자, 공공사업, 뭐예요? 결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번도 작업별인데, 뭐라고? 자, 지상경계, 도로구호까지, 자, 요 3개, 위에서 3개까지, 구조물 등의 소유권자 다를 때는 뭐예요? 소유권에 따르는데, 여기 중앙하단부로 정했지만, 고조가 없으면 중앙, 있으면 뭐라고? 하단부. 경사면에 상단부. 경사, 상단부죠? 토지가 해면 수면에 접했을 때는 뭐예요? 최대 면적이 만수입니다. 그 다음에, 자, 공유수면 매리에 제방에 피입됐죠? 바깥쪽 어깨부입니다. 바깥쪽 어깨부.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3개 이렇게 중앙, 하단부, 상단부 정해놨지만, 소유권에 따르면, 소유권,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그 소유권에 따른다는 얘기고. 4번은 세모입니다. 왜? 딱 한 번뿐이 안 나왔어요. 14회 때. 자, 어디에? 공간정보호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계점 표지를 지상에 설치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판사가 도도하다. 왜? 2번에 뭐예요? 도시개발, 3번에 확정 판결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거기에 공공사업 1번에 도시기운관리계획, 그죠? 그래서 4번 소유권이 좀 매매가 하나 더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또 뭐예요? 토지를 분할할 때, 어디에다가, 이렇게 토지에다가 이렇게 분할할 때, 자, 만약에 갑이, 자, 반을 분할해서 매매하죠? 소유권이 바뀌죠? 그럼 이 두 사람이 자, 이 경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고 분할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답은 1번이 왜? 절대 이게 지목이 모여 있는데, 절대 유는 유지예요. 철천제 구유수, 사학도 철천제 구유수 할 때 그 유는 유지입니다. 유원지더라 틀렸어요. 참고로 보자. 그 다음에 5번은 작업별입니다. 다음 중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얘기 물어보면, 일단 뭐예요? 자, 경계보건 측량과 현황 측량은 측량을 해요. 근데 그 뒤에 뭐예요? 면적 측량이 필요한 경우란 단어가 없다면 뭘 안 한다는 얘기니까 면적 측량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6번 작업별입니다. 자, 축척이 1200분의 토지는 뭐예요? 땅값이 싸니까 필지 면적이 뭐예요? 1입니다. 1 미만일 때 1로 한다는 얘기지 0.1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7번도 마찬가지예요. 작업별. 자, 경유 측량 방법, 땅값이 쌉니다. 절대 뭐라고? 전자면적 측정기에 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좌표면적 계산법이고. 그 다음에 8번처럼 합병은 뭐예요? 측량하지 않습니다. 그냥 더하면 돼요. 공부상. 맞는 얘기고. 자, 9번은 큰별입니다. 큰별. 자, 축척이 얼마? 1000분의 1 때 456.5입니다. 자, 축척이 얼마라고? 1000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축척이 모일 때 1000분의 1일 때, 자, 축척이 1000분의 1일 때 456.5예요. 5대 이렇게 끊죠? 자, 456.5입니다. 그러면 1000분의 1이니까 여기 끊어갖고 이 끊어서 오른쪽에 오면 이 짝수가 따져보고 짝수니까 버려서 456이고, 만약에 뭐예요? 5.5라 하게 되면 이게 홀수니까 올릴 것이고, 자, 456.51이면 크니까 무조건 짝수수 안 따집니다. 무조건 올리고. 그죠? 물론 456.4구라면 무조건 적으니까 버리고. 그 다음에, 자, 도상상의 면적이 3cm, 2cm입니다. 도상상의 면적이, 자, 도면은 우리가 보통 뭐예요? 도면은 우리가 가로 몇 cm? 40. 세로 뭐예요? 가로 30이죠? 3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3cm 뭐라고 이거 2cm. 몇 cm죠? 그랬을 때, 자, 축척이 얼마니까? 1000분의 1이니까. 자, 실제 면적은 3이면 얼마? 3. 왜? 미터를 만들어야 돼. 이 줄여갖고 cm가 됐으니까. 3은 3000. 3000cm. 2는 2000cm. 자, 미터를 만들면 30과 20이죠? 제가 강의 한 20년 하면서 딱 이거를 더하시는 분을 제가 3번 봤어요. 더하는 게 아니에요. 곱하는 거지. 그래서 2, 3은 6, 600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 자, 2번 답입니다. 456과 뭐예요? 600입니다. 600. 자,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 꼭 면적 문제 꼭 암기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46페이지 지적 공부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